두 번째 열 전달 현상은 대류가 되겠습니다. 이 대류는 고체 표면과 유동 유체의 열 이동을 얘기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즉, 열 매개체는 뭐다? 유동할 수 있는 유체다. 유체에 의해서 열이 전달된다고 하면 얘는 무조건 대류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유체라고 하는 것은요, 흐를 유, 즉 흐를 수 있는 물체를 의미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액체 상태와 기체 상태를 모두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체의 온도에 따른 밀도 차에 의해 고온의 분자들이 중력에 의해 위치가 이동하면서 전열되는 현상을 얘기한다라고 되어 있죠. 즉, 한번 요 냄비 자체에다가 제가 물을 끓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물을 끓일 거예요. 그러면 요 안에 있었던 입자들은 어떻게 이동하는지를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먼저 데워진 입자들은 위로 올라갈 거예요. 왜냐? 밀도가 낮아지니까요. 그러면 위로 올라가고 차가워진 친구들은 다시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럼 밑으로 내려가면 다시 위로 데워져서 올라갈 거고, 그리고 이런 식의 순환 관계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계속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전체 액체가 전부 다 데워질 수 있도록 하는 거를 대류라고 표현을 해줄 겁니다. 그래서 보통 요 물이 끓는 과정에서 계속 기포가 뽀글뽀글뽀글 올라가는 모습들을 많이 확인하셨을 겁니다. 이렇듯 유체의 운동에 의해서 많이 열이 전달된다라고 한다면 대류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표현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 대류는 열 전달 과정에 있어서의 에너지량을 뉴턴의 냉각 법칙을 통해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전에는 우리가 Q라고 한다면 열 전도량을 Q라고 한다면 L분의 A 곱하기 K 델타 T로서 확인을 했었죠. 근데 여기에서는 A 곱하기 H는 요 대류에 대한 개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법칙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개수값으로 그냥 표현을 하는 것이고, 이 값은 무조건 주어지는 상수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무시하신다고 치면 뭐만 차이가 난다? 요 L만 차이가 나죠. 고체 상태일 때에는 무조건 두께가 관여가 됩니다. 근데 유체의 경우에는 액체, 기체는 두께 자체라고 하는 개념이 없죠. 따라서 요 L 값이 표기가 되어 있지 않다. 그거 하나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동일하게 얘는 면적에도 비례하고요. 그리고 온도 차에도 비례한다. 뿐만 아니라 개수도 비례가 됩니다. 네, 그럼 이러한 대류들은 어떻게 소방에서 적용되고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은 화재의 이동 경로, 연소 확대, 화재의 형태나 특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 우리 화재가 일어났을 때에는 초기 단계에서의 지배적인 전달 현상으로서 전도를 체크를 해드렸을 겁니다. 근데 그 이후부터는 공기가 전부 다 데워지면서 대류에 의해서 열이 전달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 즉 성장기에서부터는 지배적인 열 전달 현상이 전도에서 대류로 바뀌게 됩니다. 네, 그래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라고 되어 있고요. 고층 건물이다라고 한다면 이 건물에 층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즉 여기에서는 수직거리가 굉장히 높습니다라고 표현을 해볼 수가 있고요. 이때는 부력에 의해서 뜨거워진 공기들이 혹은 뜨거워진 연기들이 위로 올라가면서 발생될 수 있는 압력 차에 의해서 계속해서 연기는 유동성 있게 움직인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메커니즘으로서 연돌 효과에 대해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 연소들의 확대 요인으로서도 대류가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화재 성장기의 열 전달 현상이며 화재플럼은 열 기둥을 의미하고 있고요. 열기류들은 전부 다 데워지면서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수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열 기둥을 또 화재플럼이라고 표현을 해줄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연기, 열의 유동 원리 등을 파악하는 데 활용을 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고요. 마지막 디귿 보시면 스프링클러 헤드에 RTI는 헤드에 대한 예민도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즉 민감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지기의 작동 시간 등에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보통은 화재 성장기 때 이 감지기라든지 헤드가 작동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 성장기는 지배적인 열 전달 현상이 대류다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감지기나 헤드에 대해서도 가장 크게 고려가 되어야 될 사항은 대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열 전달의 마지막 과정은 복사가 되겠습니다. 먼저 복사는 열이 매질을 통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즉 매개체는 없다라고 하는 게 큰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전자기파의 파동에 의해 전자파 형태로 열이 이동 전달되는 것을 얘기를 한다. 아무래도 매개체가 없고 얘는 전자파 형태로 에너지파 형태로 열이 전달되다 보니까 진공 상태일 때에도 손실이 없대요. 즉 진공 상태일 때에도 열이 계속해서 전달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가장 큰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보온병 자체에 이 주변을 진공 상태로 포장을 해서 열이 식지 않게끔 요 안에 있던 뜨거운 액체류들이 식지 않게끔 해줍니다. 그러면 요 안에 진공 상태의 요 보온병은 어떠한 열들만을 차단할 수 있는 거예요? 전도와 대류만 차단할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보시는 복사 에너지는요, 무조건 진공 상태도 뚫잖아요. 손실 별로 없다라고 하니까요. 요 복사 에너지는 복사에 의한 열 이동은 어쩔 수 없다라고 보시는 겁니다. 네, 그러면 관련식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식은 스테판 볼츠만의 법칙을 통해서 이 복사 에너지량을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는 뭔가 파이와 입실론, 시그마 등의 상수값이 굉장히 많이 존재합니다. 얘는 그냥 일반적인 개수로서 상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암기 안 해도 되죠. 여러분들은 T의 4승, 얘를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즉 복사 에너지를 Q라고 했을 때에는 T는 물체의 온도를 얘기하고 있고요. 제일 중요한 거 절대 온도로 표현을 해줘야 됩니다. 절대 온도의 T의 4승에 비례한다.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얘하고 관련된 문제들이 조금 이따가 나올 거니까요. 그 문제들을 중점적으로 한 번씩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 복사라고 하는 형태는 소방에서는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화재 초기 이후에 발생하는 현상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화재 초기 단계에서는 무조건 지배적인 열 전달 현상으로 전도라고 했어요. 전도에 의해서 열이 전달된다. 그리고 초기 이후 성장기에서부터는 지배적인 열 전달 현상이 대류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 대류 단계에서 공기가 전부 다 혹은 유체들이 전부 다 데워지면서 헤드라든지 감지기들이 작동합니다 라고 했을 거예요. 그 이후부터는요, 복사가 지배적인 열 전달 현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초기 이후부터 복사가 물론 있기는 하지만 지배적인 열 전달 현상만 쭉 나열해 보자면 전도, 대류, 복사 순서대로다, 전대복이다 라고 체크를 해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니은번, 플래시 오버, 그리고 원거리, 원격 발화 등의 원인이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사실 플래시 오버라고 하는 현상은요, 요 밀폐된 실 안에서 화재가 일어났을 때 이 전반적으로 이 실 안에 있는 모든 가연물들이 일시에 발화하는 이러한 현상을 플래시 오버라고 합니다. 그래서 플래시 오버 이후가 최성기다라고 할 건데 얘도 마찬가지로 이론 들어가서 확인을 해볼 거예요. 이러한 내용들은요, 전부 다 원거리에 있는 아주 먼 거리에 있는 그러한 화염에서부터 시작한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즉 화재가 일어났을 때 갑자기 반대편에 있는 블라인드에서 화염이 발생했다. 얘는 무조건 요 전자기파에 의한 전자파 형태의 열 이동인 복사열에 의해서 이 화염이 발생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원거리 원격 발화는 무조건 복사열에 의해서 일어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관련 예제들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열 전달 과정은 전대복이라고 했고요. 그리고 열 매개체에 따라서 얘네들이 나뉜다라고 했어요. 먼저 전도는 어떠한 열 매개체를 가지고 있어요? 고체 혹은 정지된 유체. 그래서 진동에 따른 에너지의 전달 과정을 전도라고 한다라고 했고요. 대류는요, 유체에 의해서, 그래서 유동성 있는 유체에 의해서 열이 전달된다라고 한다면 대류. 그리고 마지막 복사는 열 매개체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자파 형태로 열이 전달된다면 무조건 복사열이다라고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각각에 대한 관련 법칙들까지만 한번 매칭해보고 그 다음에 1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도는요, 우리 어떤 법칙을 통해서? 풀이의 법칙을 통해서
그리고 대류는요, 뉴턴의 법칙을 통해서, 그래서 뉴턴의 냉각 법칙을 통해 에너지량을 체크를 해볼 수가 있었고요. 복사는요, 복사는 스테판 볼츠만 법칙을 통해서. 사실상 전부 다 영어 이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볼트만, 볼트 상관없습니다. 네, 그리고 1번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열 전도율의 단위를 고르시오 라고 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열 전도율이라고 한다면, 그렇죠, 퓨리의 법칙을 통해서 먼저 공식을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공식은요, 열 전달약은 고체의 요 두께에는 반비례하고요. 그리고 면적은 비례하고, 그리고 열 전도율은 비례하겠죠. 그리고 델타 T, 온도 차도 마찬가지로 비례한다. 그러면 여기에서 열 전달량 자체를 와트라고 표현을 하고, 두께는요, 미터, A는요, 미터 제곱, 그리고 T는요, 도씨 혹은 켈빈 상관없다라고 했어요. 그럼 여기서의 K 값은요, 단위로서는 무조건 미터 날라가고요. 우리가 원하는 와트 단위를 표현을 해줄 거고, 그리고 없애줘야 되는 미터와 섭씨 혹은 켈빈 단위를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정답은 지금 3번을 체크를 해보실 수가 있겠네요. 요 섭씨를 켈빈으로 쓸 수가 있다라고 했으니까요. 두 번째는 물체의 표면의 절대 온도가 100켈빈에서 300켈빈으로 증가하는 경우 물체 표면에서의 복사되는 에너지는 몇 배가 증가하는가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때는 스테판 볼츠만의 법칙을 통해서 관계를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먼저 복사 에너지는 T의 절대 온도의 4승에 비례한다라고 하는 관계식을 하나 체크를 해주시고요. 우리가 100켈빈일 때 나올 수 있는 복사 에너지량을 Q1이라고 할 거고요. 300켈빈일 때에는 Q2라고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무엇을 구하는 거예요? Q1에 비해서 Q2가 몇 배가 증가했느냐라는 거죠. 기준점은 무조건 분모로 내려주기로 했어요. 이렇게 해야지만 Q1에 비해 몇 배가 되는지를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지금은 Q가 T의 4승과 비례합니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T1의 4승분의 T2의 4승으로서 그 비율 관계를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우리 T 값을 전부 다 켈빈 값으로 줬잖아요. 그럼 그대로 그냥 대입해가지고 100분의 300의 전체 4승으로 취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차피 100의 4승분의 300의 4승 하면 얘가 요 값이랑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풀 수가 있다. 그러면 1, 3으로 약분되니까 3의 4승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때는 3을 4번 곱하는 거죠. 3, 3은 9, 9, 3, 27, 27 곱하기 3 하시면은 전체 81이 나오겠습니다. 정답은 4번을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만약에 이렇게 켈빈 단위가 아니고 문제 조건에서 섭씨로서 출제가 된다면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이런 환산 과정을 통해서 켈빈으로 바꿔서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즉 여기에서 100도씨와 300도씨로 출제가 되었다면 여기가 100 플러스 273 분의 300 플러스 273의 전체 사승이다 라고 체크를 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온도에 대한 단위를 무조건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간단한 문제풀이 진행을 해봤습니다. 사실상 조금 더 꼬아서 낸다면 직접적으로 이 퓨리의 법칙과 뉴턴의 법칙을 통해서 열 에너지량을 구하시오라고 하는 문제들도 출제가 될 수가 있고요. 뿐만 아니라 이번 연도 초에 나왔었던 그 소방 공무원 공채 시험처럼 조금 다소 어려운 문제로서 접근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러한 내용들은 그냥 한 번씩 킬러 문제로 나왔었구나라고 생각하시고 넘기시면 되겠습니다.